국회에 오른 국민청원 중에 처음으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요. 그래서 1호 청원으로 불렸습니다. 자, 청와대 청원도 있지만 우리 국회 청원 제도가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요. 바로 국회의 심사를 받는 아주 훌륭한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당시 청원인이 제시했던 요구사항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요구, 그리고 두 번째가 수사기관 내에 이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좀 신설해달라. 세 번째가 이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양형 기준을 좀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심사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딥페이크 처벌 규정 신설하자는 취지의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 4건과 청원에 병합을 했고요.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딥페이크 처벌 규정만 논의가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런 전자청원인데요. 이거 앞서 우리가 소개했잖아요. 방법 간단합니다. 네.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원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제출 방법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 아주 주목을 받았던 네. 어떤 법안이 아니라면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혀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국회 방송이 있는 거고 잘 전달이 되도록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지난해 국회가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를 그런 시켰습니다. 법이 있어요? 네. 일하는 국회법이요? 네, 깜짝이야. 네.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2개 이상의 복수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요. 예. 매월 2회 이상 이 소위원회를 개회하도록 정례화를 했습니다. 또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 이틀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는데요. 일명 일하는 국회법 시행이 되면 국회가 사실상 연중 상시화가 되고 또 법안 심사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좀 기대가 크고요. 또 소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법률안 심사하는 심사 시기가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 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서 입법 예고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코로나 사태처럼 뭐 국민 건강과 좀 직결되는 그런 조치가 빠르게 필요한 부분은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요. 뭘 알아야 의견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고를 예고를 해줘야 해줘야죠. 의견을 내는 건데 지금 보니까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 근데 네. 이런 경우가 대체 어떤 경우일까요? 맞아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송 변호사 얘기하신 대로 합리적인 경우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생략할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문제가 굉장히 실생활과 밀접하다거나 쟁점이 대립된다거나 권리 침해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위원장이 간사랑 딱 합의만 하면 입법 예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 좀 안 되잖아요. 그건 문제네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의결로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게 고충민호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이 조사를 요구한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2017년 3월 22일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해당 내용이요.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